안녕하세요. 수학 감각의 저자, 홈스쿨러의 아빠 왕세우입니다. 초등 수학에서도 보면은 이제 도형과 관련된 개념들을 배우는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 또는 원의 둘레 3.14259 이런 것들의 개념을 알 수가 없죠. 사실 각에 대해서도 각을 어떻게 재는가? 각은 원의 둘레를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이에요. 원의 둘레의 길이. 그것이 각인데 그런 개념을 아이들이 아느냐? 몰라요. 예. 각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각을 왜 원의 둘레로 재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평행사변형의 어떤 성질, 또 삼각형이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성질 이런 거 잘 모른다라는 것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도 사실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려고 하면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초등 과정에서는 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에서는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성질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이제 기하학의 본래적인 성질 그것과는 굉장히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거는 관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즈닝이라고 그래요. 리즌이라는 거는 이성이라고도 보통 하지만 그 이성이라는 거는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데 왜? 물음에 해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내각의 합이 180도다. 왜 그런지. 그것이 사실 이제 기하학적인 사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기하학은 관찰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초등 연령에서 기하학을 배우니까 이제 관찰을 통해서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너무 과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각형을 다 이제 각을 다 오려가지고 붙이면 180도가 된다. 되는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얼핏 그래 보인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완전한 사실로 정하고 그리고 외워서 문제를 막 풀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이 이런데 그런 문제를 안 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요. 우리 현실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그거는 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내가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하학적인 증명이라든지 그 이유를 탐구하는 것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중학교도 뭐 고학년쯤 돼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문제를 틀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맞고 어떤 친구는 안 하니까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예요? 왜? 이렇게 이유를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고 만약에 그냥 그렇게 돼 있어. 그냥 교과서 설명을 봐봐. 그렇게 오려 붙이면 180도 되잖아. 근데 진짜 똘똘한 아이들은 진짜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히려 더 똘똘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이제 수학적 머리가 없나 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개념은 그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각에 대해서 뭐 각의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도 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평행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문제를 맞춘다고 그 개념 알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인 것이에요.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지식은 이와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을 이용하죠. 근데 핸드폰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핸드폰의 원리, 전자기적인 어떤 원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배우죠. 지방자치 아이들이 배워요. 초등 때. 근데 민주주의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개념이 잡히냐 이거죠. 안 잡혀요. 어쨌건 그냥 주입된 거예요. 이만한 어떤 개념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은 정말 티끌만한 정도? 그걸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알고 모르고가 그렇게 그 어린 연령에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개념들이 막 쏟아져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몰라요. 하늘을 보면 파랗잖아요. 하늘이 파랗다. 이건 알 수 있지만 하늘이 왜 파랗지? 이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설명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머리가 아직 두뇌적으로 발달이 안 되어 있는데 억지로 설명시켜 가지고 알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이 아이가 과학적인 재능이 없나? 과학적 이해력이 없나?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컨셉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성을 활용해야 좀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아직 아이들은 그런 단계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이제 기어 다니고 있는 아이에게 뛰지 않는다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일단 어린아이에게는 생각할 여지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 깊이 있는 어떤 이론을 깨치는 거는 아주 뒤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다만 그 감각이 주는 그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너무 그렇게 어린아이가 문제를 풀고 안 풀고에 걱정하지 말고 또 그런 머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에요. 큰 문제는 정말 집중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훨씬 큰 문제예요.
공부라는 거, 또 수학이라는 게 엄청 어려우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아이에게는 어려워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런데 고등학교쯤 올라가 가지고 처음부터 초등학교 수학부터 한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재수 한두 번 해도 상관없다고 치면 초등 연령에 책을 충분히 읽히고 중학교 연령에서도 경험을 하고 책을 충분히 읽히고 또 여행도 좀 가고 자유롭게,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체계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 떨어지면 어서 봐주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좋은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좋은 강의, 동영상 이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옛날처럼 학교 안 가서 결석하면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문제를 풀고 안 풀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